오른 전세 가격에 맞춰 새롭게 전세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 근생이거든요, 그 공부상. 제가 다른 부동산 공동담보를 잡고 이거 전세에 한번 놓을까 해가지고요. 네? 근생은 전세를 안 나. 전세 내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거 안 나요. 공동담보를 제공해줘요? 다른 거? 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행꿈사 마스터키입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제가 2년 전 낙찰받은 빌라입니다. 공부상 사무소이지만 현황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부상과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세입자의 전세대출과 매수자의 담보대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관으로 보나 실내로 보나 빌라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정한 주차장 대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건축주가 마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경우입니다. 본 물건은 구청에 적발 시 이행강제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위법은 건축주가 저지르고 이행강제금은 분양자 및 매수자가 낸다? 참 이상합니다. 준공된 지 10년도 안 된 방 3개, 화장실 2개의 준신축 빌라입니다. 이거 제가 씁니다, 셀프로. 원래 이 색이었습니다. 필름지 시공했습니다. 셀프 할 때 딱 이 정도만 해도 평탄 쓰는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진짜 집 같네요. 이런 거 좀 부실스러운 느낌이 나긴 났어요. 이전에는 계약하셨을 때 얼마에 계약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60만 원. 그러면 이자를 내고 한 30만 원씩. 아파트의 경우 국민평형이 34평형과 25평형이 있습니다. 그중 25평형의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인데 본 물건은 61제곱미터로 25평형보다 더 큽니다. 물론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니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전용 면적의 경우입니다.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5회차만 납부하면 더 이상 부과되는 금액은 없었습니다. 건축주가 위법을 저질렀으니 선량한 매수인은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5회차만 납부하고 나면 일반 빌라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23일 이후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납부 횟수 제한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위반 건축물을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위법을 저지른 건축주는 분양을 하며 법망을 피해가고 위법인 것을 모르고 분양받은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위반 건축물과 관련된 법안이 8개가 발의되었습니다. 8개의 법안 중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무단 용도 변경을 한 근생 빌라에 대해서도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에서 근생 빌라는 구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생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가 일반 빌라보다 저렴하여 분양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매입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양성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위법 건축물을 정상 건축물로 양성화시키는 법률이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용도 변경의 경우 정상 건축물로 양성화시키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 물건이 위반 건축물에서 시정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가능해서 사무소를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토지에는 주차시설이 협소하고 주변에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도 없습니다. 설령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생 빌라의 가격 대비 인근 토지 가격이 워낙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공실인 빌라에 전세를 놓기 위해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2년 전 낙찰받고 바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분께서 계속된 월세 미납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고 공실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전세 가격이 소폭 상승하였고 오른 전세 가격에 맞춰 새롭게 전세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저번에 월세 한번 냈었다가 이게 해지가 돼가지고 그 근생이거든요, 그 공부상. 제가 다른 부동산 공동담보를 잡고 이거 전세에 한번 놓을까 해가지고요. 네? 근생은 전세를 안 나. 전세 내놓으신 거잖아요? 예. 안 나요. 공동담보를 제공해줘요? 다른 거? 예. 아, 그래요? 네. 방 3개, 화장실 2개인 거예요? 예. 엘리베이터 있고 예. 얼마시죠? 한 1억 5천 생각하고 있는데 공부상 사무소여가지고 임차인들이 좀 싫어하잖아요. 전세는 상관없긴 없는데 네. 매매는 문제가 되지만 전세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해하죠. 그래서 만약에 좀 불편해하고 하시면 제가 공동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담보 여력 있는 거 불안해하시면 그거까지 융자가 있나요? 이거 지금 있긴 있는데 전세 받으면 다 상환해야죠. 살고 계신가요 지금? 아니요, 지금 공실입니다. 공실? 네. 전화번호 010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생빌라에 전세를 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세 임차인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은 물론 이 일을 임차인이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사장님께 저의 전략이 임차인에게도 득이 되는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3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전세를 놓는 것입니다. 현재 인근 전세 시세의 경우 2억 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의 빌라는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1억 5천만 원의 세를 놓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부동산에 공동담보를 설정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전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평범한 부동산이 아니니 저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저의 다른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수하지 못할 보증금이 없도록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간혹 마루바닥에서 장사하는 음식점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생빌라의 현황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 대장과 동일하게 사무소로 임대를 놓는 것도 수익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개조된 빌라의 수익화 구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물건이고 법무법인 열린 정충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수익화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행kum사 마스터키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